단점이 좀 많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뉴질랜드의 최대의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바로 로드킬인 거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밤늦게 그때 당시 너무 충격이었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단점을 말해볼 건데요. 단점은 뭐랄까, 예방주사를 놔드리는 느낌으로 뉴질랜드에 살면서 단점은 이렇다, 이거를 숙지하고 가면은 조금은 충격을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단점이고요. 개인적인 의견님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차가 없으면 살기가 힘들어요. 물론 차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뚜벅이도 가능합니다. 제가 진짜 최강 뚜벅이거든요. 저는 제주도에 살 때 2시간도 걸어 다녔어요. 2시간 걸어 다닐 수 있지. 인도도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바로 로드킬인 거지, 잘못하면은. 근데 그냥 꿋꿋이 그렇게 걸어 다녔는데 뉴질랜드는 워낙 땅덩이도 넓고 하다 보니까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안 되고 또 위험하고, 해가 지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차가 있어야지 좀 괜찮고, 예를 들어서 그 바리스타 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바리스타를 하려고 하시면은 이제 새벽에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겨울 기준으로 생각하면 6시 이전에 출근을 한다. 6시에 해 안 뜨거든요? 그러면 깜깜한데 걸어서 출근? 자전거로 출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걸어갈 수야 있죠. 걸어갈 수야 있는데 정말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있어야 돼요. 바리스타로 근무를 하고 싶은데 6시까지 출근해야 된다. 그러면은 차가 있어야 돼요. 위험하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부터 오클랜드나 크라이스처치 그런 큰 도시에서 시작을 하지 않아서 오클랜드나 크라이스처치는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어요. 아침 일찍 일자리를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일을 구할 때 중요했거든요. 일을 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차가 없어서 6시 전에 출근해야 되는 일자리는 구하지 못했어요. 위험하니까. 차가 있으면 6시 전에 출근이 가능하지만 차가 없었기 때문에 8시 이후에 해 뜨고 나서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우선으로 구했거든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은 좀 일하기도 힘들고 여행하기도 힘들고 좀 그렇습니다. 여행하기가 특히 힘들어요. 차가 없으면 못 가는 데가 많아가지고. 인터시티 버스가 잘 되어 있긴 한데 그리고 저는 바텐더를 하면은 밤에 끝났잖아요. 밤에 한 9시, 10시에 끝난다? 그럼 한국 같으면 9시, 10시에 끝나면은 집에 걸어가도 되죠? 걸어갈 수 있으면 30분도 걸어가죠, 한국은?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그거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밤늦게 걸어간다? 아무도 없어요, 거리에. 일단 걸어가는 사람 자체가 없어.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제가 일했던 펍 바로 앞이 주차장이었거든요? 펍 정말 바로 앞이 주차장인데 제가 퇴근하고 해가 지면은 매니저가 저를 그 주차장까지 데려다 줬어요.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10초도 안 걸리는데 위험하다고 데려다 줬어요. 그 정도로 해가 지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은 일을 하는 데에도 조금 제약이 있고 여행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고 생활하는 데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제가 생각하기엔 차가 필수제인 것 같아요. 차가 없으면 생활하기 힘드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첫 번째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 일을 구할 때 좀 오래 걸립니다. 제가 여유롭다고 했잖아요. 여유로운 근무 환경. 그러면 인사 담당자도 좀 여유롭겠죠? 회바 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원을 많이 했는데 연락이 안 오길래 내가 조금 역량이 부족한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오지? 했는데 한 3주 뒤에 인터뷰하자는 답변이 엄청 왔어요. 보통 솔직히 한국에서 파트타임 자리 지원을 했는데 3주 기다리면 떨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나 안 됐구나. 일주일도 길죠, 솔직히. 그렇게 파트타임 알바 구하는데 3주 뒤에 오고 막 연락이 한 달 뒤에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자리를 한 달 만에 구했단 말이죠. 이런 여유로운 분위기가 구직자한테도 영향을 미치니까 단점일 수 있겠다. 다만 워크인 하면은 또 하루 만에 구해질 수도 있어요. 농장 일을 구할 때는 워크인이 짱이거든요. 무조건 들어가서 나 이 일 구하고 있는데 일자리 있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온라인보다는 그냥 발로 뛰는 게 편하다. 근데 또 차가 없으면 발로 뛰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농장들 어떻게 걸어서 다니고 버스가 있겠어요? 버스 당연히 없어요. 그럼 택시를 타고 다녀요? 그 택시비가 더 나가. 우버도 없을 수도 있어. 그거 어떻게 순회 투어를 하겠어요? 농장 투어를. 어쨌든 워크인으로 구하는 거 자체가 아날로그틱하다? 한국에는 없는 방법이잖아요. 일자리를 문을 두드리고 다닌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모든 게 온라인으로 가능한 한국에서 그런 뉴질랜드만의 워크인 방식을 소화시키고 적응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단점 세 번째, 치안입니다. 다들 아시죠? 저 타이어 도난당한 거. 타이어 도난당한 거를 거의 사골처럼 우려내고 있는데 그때 당시 너무 충격이었어가지고 어떻게 타이어를 도난당하지? 싶을 생각이 들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범인 못 잡았거든요. 그 범인 못 잡아요. CCTV도 없고 경찰도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고 보험사도 XSP가 500불이거든요. 미만이면은 그냥 알아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안이 집 앞에 주차된 자동차 타이어도 훔쳐간다. 그럴 정도로 치안이 그렇게 우수한 편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해가 뜨기 전에나 해가 지면은 걸어다니는 거 좀 위험하다. 그럴 정도로 좀 치안이 안전하지 않거든요. 길거리에 CCTV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좀도둑이 많으니까 자동차 안에 아무것도 놔두시면 안 되고, 그 2달러 코인 하나 가져가려고 창문 깨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그 트렁크에 짐을 실어도 다 가려놓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치안이 별로 좋지 않다. 근데 그 치안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이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는 것도 원인이라고 봐요, 저는. 댓글 보면은 너도 훔쳐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K 양심의 국가 한국에서 나오자는 사람들도 제 영상을 보고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안 걸리네? 그럼 너도 훔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겠어요? 뭘 자꾸 나 훔치고 다니지? 아무도 안 잡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바본 거야. 아무도 안 잡는데 타이어 그거 뭐 300불 500불 주고 사겠어요? 그냥 훔치고 말지? 그런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도둑을 알아서 조심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경우도 들었어요.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이 해준 얘기인데, 들고 있는 핸드폰을 가져갔다는 거지. 내가 핸드폰을 쥐고 있는데 그거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킥보드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전기 스쿠터? 그걸 타고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지. 좀 상상할 수 없는 그 소매치기들이 있다. 예. 그래서 치안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게 세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날로그예요. 분위기가 좀 아날로그틱해요. 모든 온라인으로 되어 있고 인터넷 최강국에서 온 한국인이 적응하기에는 아날로그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이게 바뀌었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은행을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송금을 하려면 하루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끼리의 송금이 하루 이상 걸렸어요. 그리고 주말이고 공휴일일 거 있다? 그러면은 그날에 송금이 안 돼요. 일하는 윗데이만 송금이 되고 다른 날은 송금이 안 되고. 이게 저는 진짜 불편했거든요. 다른 은행이면은 송금이 그렇게 하루 이상 걸리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저는 이게 진짜 너무 답답해서 좀 그랬고, 아직도 현금만 받는 곳 있고 카드 수수료였거든요. 페이웨이브라고 애플페이 같은 띡 하면 되는 카드나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곳이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예스럽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잡워크인도 그렇고 좀 뭔가 예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 싶어서 네 번째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날씨가 좀 제멋대로요. 날씨가 모르겠어. 갑자기 막 비가 왔다가 5분 뒤에 엄청 쨍쨍하고 바람이 불다가 그래요. 날씨가 좀 제멋대로고, 저는 6월에 갔다 그랬잖아요. 6월이 뉴질랜드 겨울의 시작이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12월인데 그때 히터를 샀죠. 추워서. 근데 그 히터를 1년 내내 썼어요. 6, 7, 8, 9, 10, 11, 12, 1, 2, 3 쭉 썼어요. 왜냐면은 남섬은 추워요. 남섬에 제가 체리잡 하려고 12월 1, 2 있는데 그 한여름이거든요. 12월 1, 2가 6, 7, 8월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근데 밤에는 진짜 너무 추워. 밤에 진짜 춥거든요. 12월 1, 2월 그 한여름에도 일교차가 엄청 심하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7시인가 출근했는데 사람들 패딩 입고 그랬거든요. 낮에는 또 겁나 뜨거워. 눈이 너무 부시고 땀 뻘뻘 나고 할 정도로 뜨거운데 저녁에 또 개추워. 그런 날씨다. 그래서 히터를 지내는 내내 썼다. 또 이제 집이 우풍이 들어요. 날씨가 지멋대로고 하다 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 감기도 들기 쉽고 하니까 그런 게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점이 좀 많네? 솔직히 말해서 단점이 많긴 한데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죠? 아닌가? 치명적인가? 어쨌든 제가 느낀 단점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는 사실 이게 엄청 치명적이진 않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단점은 단점이니까 아무튼 킵 고잉 해볼게요. 여섯 번째는 주거 형태 자체가 원룸이 아니라 플랫 형태예요. 내가 워홀러로서 가면은 원룸을 구하는 게 아니라 플랫을 구하게 됩니다. 원룸이 대도시에는 있으려나? 기숙사 같은 걸로? 클랜 기숙사 뭐 그런 거 있나? 무튼 보통은 플랫을 구하거든요. 근데 그 플랫이라는 거 자체가 부엌이랑 화장실, 거실은 공유를 하고 그 집 안에 있는 방 한 칸을 빌리는 개념이에요. 플랫 방 한 칸을 빌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좀 눈치가 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눈치가 보이는 거. 저는 투잡을 했기 때문에 밤에 들어오고 이럴 때도 많았는데 다 자고 있으면 좀 눈치 보이고 그랬죠. 눈치를 안 주셨는데도 주무시고 계신데 내가 뭔가 씻을 때도 괜히 좀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같이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맞춰가야 되는 것도 당연히 있을 테고 내가 평생을 한국에서 가족들이랑만 살거나 아니면은 혼자 살아보려 했다가 띵팡 모르는 남이랑 사는 거는 정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랫 시스템이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원룸이 아닌 플랫 시스템이 어느 분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단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단점은 집세가 비싸고 외식비도 비쌉니다. 방 한 칸 빌린다고 했잖아요. 그 방 한 칸이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예요. 200불에서 300불 정도 지불을 해야지 그 방 한 칸을 빌릴 수 있다. 이게 구하기 나름이긴 한데 대충 평균적인 가격은 200불에서 250불 사이인데 원룸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면은 이해를 하는데 조그마한 방 한 칸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다 하면은 좀 비싸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집세가 비싸다. 외식비는 아무래도 최저시급이 높다 보니까 사람 손을 타면은 비싸져요. 외식도 비싸고 자동차 수리하는 것도 있죠. 그것도 엄청 비싸요. 왜냐면 그 자동차 수리하시는 정비공의 시급이 100불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90불에서 100불 하더라고요. 사람 손을 탔다는 거는 다 비싸요. 그래서 이게 생활비가 좀 비쌀 수 있다. 그리고 8번째 단점. 이게 제가 생각하는 뉴질랜드의 최대의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뉴질랜드의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근무 환경입니다. 근무 환경이 좀 제멋대로예요. 매주 로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스케줄을 짜서 주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주는 35시간이라고, 한 주는 28시간이라고, 한 주는 32시간이라고 되게 다 달라요. 그 로스터마다. 그리고 한 주는 뭐 월요일에 8시부터 12시 일을 하는데 한 주는 월요일에 뭐 1시부터 6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스케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좀 스트레스였어요. 로스터라는 시스템 자체가 내가 뭔가 일정한 루틴을 계획할 수도 없고 급여도 내가 계획할 수가 없고 나의 여가 시간도 계획할 수가 없고 한국은 알바를 구하면 목금토 3시부터 10시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주일마다 그렇게 스케줄이 바뀌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저는 스트레스였거든요. 첫 번째 잡은 픽스된 로스터를 받았거든요. 실버타운 내 셰프다 보니까 항상 똑같은 시간에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는데 두 번째 바텐더로 일할 때는 일반적인 로스터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로스터를 전날 밤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내일 뭐 갑자기 근무가 캔슬될 수도 있고 근무가 갑자기 시간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전날 밤에도 다음날 로스터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일을 나가야 돼요. 물론 회바 회의인데 제가 느꼈던 거는 이렇고 이 직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을 가지지 않는 거 보니까 좀 이게 일반적이지 않나. 다른 워홀러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비슷하더라고 이런 상황이. 그 로스터만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로스터가 근무한 당일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3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어. 근데 4시에 손님이 없는 거야. 4시에 손님이 다 빠지고 없어. 그러면은 4시 반에 집을 보내요. 너 그냥 집 가라고. 손님 없으니까. 6시까지 로스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님 없으면 가라 그러고 제가 일했던 펍 같은 경우에 로스터를 어떻게 줬냐면은 3 클로즈 막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을 때까지. 근데 문을 닫는 시간을 아무도 몰라. 그날 당일 손님도 모르고 직원도 모르고 매니저도 모르고 보스도 모르고 슈퍼바이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닫는 시간을 그냥 손님 있을 때까지 한다는 건데 이게 뭔가 기약 없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9시까지 일을 끝나는 걸로 약속이 돼 있다 그러면 8시 반에도 나 30분 뒤면 집에 가니까 좀 으쌰으쌰해서 일을 해보자 하는데 내가 집에 9시에 갈지 9시 반에 갈지 10시에 갈지 아무도 모르고 다 눈치 게임인 거야. 예를 들어서 직원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손님이 하나 둘 나가. 그러면 직원도 하나 둘 내보내거든요. 집에 가라고. 이제 손님이 슬슬 빠지니까 내 차례게 될지 얘 차례겠지 얘 차례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거를. 그냥 하루하루 그 이벤트의 연속인 거야. 예상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약간 스트레스였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최저시급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자 이런 주의인 것 같고 이런 문화가 그냥 당연해요. 제가 체리 농장에도 일할 때도 과일 없으면 집에 가는 거고 과일 없으면 휴무인 거고 비와 그러면은 과일 없지? 집에 가 홈타임. 과일 많은 날은 12시간 일하고 과일 없으면은 뭐 4시간 일하고 집 가고 과일 조금 적당히 있다 그럼 6시간 일하고 집 가고 이게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오늘 얼마나 일을 할지에 대해서 나도 모르고 이걸 계획할 수도 없고 내가 언제 집에 갈지도 모르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게 현타가 왔다 그래야 되나? 실증이 났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감정이 들어서 체리 농장까지만 하고 한국 온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애플 팩하우스로 가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막 그랬거든요. 저도 비자 기간이 좀 남았는데도 예측하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하는 게 저는 더 이상 안 맞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월만 하고 왔죠. 그런 이유가 저는 큽니다. 더 일을 하지 않았던 게 이런 불안한 상황이 싫었어요. 안 그래도 워홀러는 불안하잖아요. 집도 불안해, 뭐도 불안해.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타이어가 없어져 있는 생활 자체가 다 불안한 상황의 연속인데 이런 일자리까지도 불안하니까 저는 계속 불안하느니 좀 일찍 가자 해서 10개월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12개월을 다 안 채우고 온 이유가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근무 환경이 제일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또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9번째. 이게 조금 이어지는 얘기인데 애매한 마무리입니다. 뭔가 애매해요. 뉴질랜드 사람들 자체가 다 착하고 친절하고 싫은 소리 못하고 해서 그런가 끝났으면 끝났다고 말을 해주지 애매한
애매하게 말을 해요. 충청도 같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애매한 마무리가 저는 좀 그랬어요. 귀면 귀고 말면 말지. 뭐 예를 들어서 우픽을 할 때나 체육농장에서 일을 할 때도 뭔가 마무리가 됐어. 이제 일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일 끝났어. 너 이제 다른 일자리 찾아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애매하게 말을 해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휴무를 한 4일 정도 가질 수도 있고 5일 정도 가질 수도 있고 되게 애매하게 말해요. 그래서 듣는 당사자가 질려서 나가게끔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왜 이런 거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다른 워홀러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다른 농장도 그렇더라고요. 되게 애매하게 말해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야? 일이 있을지 없을지 내가 예견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 과일이 있는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작년 판매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과일을 수확했는지 알잖아요. 관리자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만 일을 하고 이제 일이 없을 것이다. 이거를 대충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일이 끝나기 전날까지도 안 알려줬던 것 같아. 솔직히 워킹홀리데이 하는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이 있어야지 돈을 버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끝내버리고 안 알려주고 갑자기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래버리면은 날벼락인 거거든요. 제가 말했죠. 일 구하는 거 한 달 걸린다고. 미리미리 구려야 되는데 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무리를 짓지도 않아. 그러면은 진짜 복장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애매한 마무리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큰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째였나요? 10번째. 두 자릿수가 넘어갈 줄이야. 세상에. 10번째. 맛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과자조차 신메뉴가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 먹방 유튜버들 보면은 항상 소재가 넘쳐나잖아요. 신상이 맨날 나와. 두찜 신상 나와, 엽떡 신상 나와, 과자 신상 나와. 신상이 편의점마다 나오고 마트마다 나오고 브랜드마다 신상이 나오잖아요. 유행이 엄청 빠르잖아요, 한국은. 근데 뉴질랜드는 맨날 비슷한 거 먹고 맛있는 게 없어. 뉴질랜드인들이 이거 맛있다고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한국에서도 이 정도 맛이 나는 것 같은데? 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맛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특히나 여행 갈 때 맛있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먹으러 여행을 가는 사람으로서 맛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맛없는 걸로 배를 채우는 걸 극도로 싫어요. 먹을 거면 무조건 맛있는 걸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맛있는 게 없어. 뉴질랜드는. 제가 유일하게 맛있다고 느낀 거는 한 2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마운트국 알파인 연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마운트국 알파인 연어는 색깔부터가 다르고 진짜 맛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인정. 그리고 두 번째가 퍼그버거. 퍼그버거는 꼭 드셔야 되거든요. 맛있어요. 진짜 존맛 탱구리. 근데 그 외에는 있나? 상하파이도 맛있어요. 크로멜의 상하파이도 맛있고 근데 그 외에는 뭔가 맛집이라 할 게 딱히 없어요. 한국인 입맛이 되게 상향평준화됐다. 우리나라가 경쟁도 심하고 사람들이 다 맛잘알이고 다들 맛있는 음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레스토랑도 맛이 없으면 망하고 맛이 경쟁력이고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국 음식점들이 다 상향평준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입맛도 그에 따라서 상향평준화 되어 있고 빵도 빵순이분들 오시면은 좀 슬퍼할걸요. 여기 빵이 진짜 맛없거든요. 근데 한국은 동네마다 뭐 빵지순례가 있고 막 부산 빵지순례, 샤로슈길 빵지순례, 잠실 빵지순례, 대전 빵지순례 막 무슨 빵지순례가 있잖아요. 맛집 도장 깨고 다니고 카페 도장 깨고 다니고 이게 있잖아요. 근데 뉴질랜드는 딱히 없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막 찾아가서 먹을 만큼의 맛집은 아니다. 이게 그리고 뉴질랜드만의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야, 사실. 뉴질랜드만의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뉴질랜드만의 뛰어나고 맛있는 엄청난 레스토랑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즐거움이 살짝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10번째 단점이었고요. 2시간째 찍고 있어. 2개 나왔어요, 2개. 11번째 단점. 뉴질랜드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짚을 건 짚어야죠. 11번째 단점은 정말 케찹 하나도 공짜로 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시앤칩스를 사러 갑니다. 그러면은 감자튀김 케찹에 찍어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 케찹 돈 주고 사야 돼요. 케찹 조그만 통에 담겨있는 거 2불 주고 사야 돼요. 2불이면 1,600원 정도 하거든요. 1,600원, 1,700원? 사야 돼요.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정말 단 한 개도 공짜로 주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 뉴월드에서 스시를 샀거든요. 젓가락 어딨냐 물어봤더니 막 찾아요, 직원이. 그랬더니 0.5불 내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진짜 여기는 뭐 하나 공짜로 주는 게 없구나.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컵라면사도 젓가락 주고 있잖아요. 그냥 가져가라고. 명랑핫도그 가면은 소스 존이 있잖아요. 소스를 막 맘대로 뿌려먹고 소스류를 돈 받고 판다는 것 자체가 좀 문화 충격이지 않아요? 소스를? 저는 그게 조금 충격이었어요. 케첩도 돈을 받는구나.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명랑핫도그 샀는데 소스 돈 내고 뿌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이거 케첩 뿌리려면은 1,600원 내야 돼. 이게 조금
저는 좀 정없다고 느껴지는 포인트이기도 했거든요. 물론 그런 서비스가 당연한 건 아닌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기분 좋게 받아왔던 서비스니까 이게 정말 정없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당연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케찹 하나도 공짜로 주지 않는 나라라서 처음에는 정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가면은 뭔가 이 나라 정없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단점으로 꼽아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2번째 단점은 다 일찍 닫아요. 이게 워라밸과도 연결이 있을 것 같아요. 일이 1순위가 아닌 나라잖아요. 아까 장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이 1순위가 아니고 일을 하고 나서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일찍 닫아요. 카페도 6시에 열어서 2시 반, 3시 막 이때 닫거든요. 그리고 저는 카공을 좋아하는데 카공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다 일찍 닫기 때문에 일을 끝나면 갈 카페가 없고 24시 카페 당연히 없습니다. 카공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카페 자체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뉴질랜드에서 카페라는 포지션 자체가 아침을 먹고 브런치를 먹는 그런 데라서 식당 분위기예요. 그래서 카페 공부가 뭔가 식당에서 공부하는 분위기?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서 그걸 썼거든요. 한국 가면 하고 싶은 거, 한국 가면 먹고 싶은 거 있는데 한국 가면 하고 싶은 것 중에 카공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카공하기에는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 일찍 닫는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실 수 있다.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질랜드 워홀의 장점과 단점을 뽑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2시간째 찍고 있는 저를 위해 구독 부탁드립니다.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언제까지나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 추가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장점과 단점이 좀 궁금하기 때문에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도 좀 도움이 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